오늘은 민법 1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민법 총칙, 그 중에서 이제 무효와 취소, 그 중에서 무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무효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법률행위의 유효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법률 효과, 과일이 발생하는 것. 제가 그 전에 이제 법률 효과를 과일로 표현했는데, 이 나무에 이 과일이 이제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이제 무효란 법률 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별도 유효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가 과일인데 이것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 법률 행위가 성립을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과인 법률 효과, 과일이 자라지 못한 것을 이제 무효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설명할 때 이 법률 요건은 이 법률 관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이제 이 나무의 뿌리 전체를 법률 요건으로 본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 관계의 변동을 이제 법률 효과라고 했고, 그리고 나무에서는 이 과일로 법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 요것을 필수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 이 나무에서는 이제 뿌리 전체 중에 뿌리 한 가닥을 이제 법률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먼저 이 법률 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을 말했는데, 그 요건은 이제 일반적 요건으로는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고, 이제 당사자는 뿌리를 생각한다면 당은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제 물이 뿌리 속에 또 함유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한자로 눈목자라 쓰는데, 이 뿌리는 나무가 되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눈목자 대신에 나무 목자를 써서 이제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 요건이라고 보고, 이렇게 성립 요건을 갖추어 이 법률 행위가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효력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탄수화물은 이 분자식에 맞게 정상적인 당이어야 되고, 이게 당이 아니고 다른 분자식이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되려는 목적이 확정이 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은 H2O라는 분자식에 맞게 정상적인 물이어야 되고, 썩었다든가 물이 아니면 안 되겠죠. 이래야 이제 나무가 이제 이 과일이라는 유효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만일 이러한 효력 요건이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이 과일이 없는 이런 이제 여기 뿌리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 과일이 자라지 않는 이제 무과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파트가 이제 무효와 취소 파트니까 이 무효와 취소를 간단하게 일단 구분해서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이고, 취소는 그에 반해 시작에 일단 유효하게 시작을 했다가 취소권자의 취소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게 이제 취소이고, 암기는 이제 첫자 무자 따서 처먹어 할 때 이제 무는 이제 사투리라고 생각하고 처무고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소자에 소급하고 소자 같으니까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취소는 민법 140조에 규정된 취소권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한 자만 취소, 때리소. 술 취했으니까 막 싸움하고 때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한 자만 때리소, 취소, 그렇게 암기하시고, 무효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효력에 변동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에 관해서 취소는 이 146조의 제척 기간이 이제 경과하게 되면은
취소권은 완전히 소멸하고, 취소권이 소멸함으로써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 암기는 그 기자가 취재하는 기간 경과 시 취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효는 그 방식이 자유로워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가족법상으로는 이제 예외적으로 소송이라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에 관해서 취소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2조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암기는 취소 상대방을 때려라,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의 종류를 보면, 일단 이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이것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사례로는 의사무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일대,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라든가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을 예로 드는데, 이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 암기는 노란색하고 절을 하고 따서, 절의 의사 닥터가 무능력하다. 절은 이제 템펄 사찰. 그다음 원시적, 그래서 절은 원시적이다. 뭐 절이 있는데 좀 낙후가 되어서 원시적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절강해서 절대강자 이렇게 암기하고, 절반으로 암기하시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지 않습니까? 절불공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무효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것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로는 진위 아닌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악이나 가실이 있는 때,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노란색을 따서, 상진은 이제 상진이라는 사람이 이름이고, 상진이가 아니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고, 상대 통정, 그래서 이것은 상대와 통정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적 무효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또 이 확정적 무효가 원칙적인 모습인데, 이것은 확정적으로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나중에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효는 예외적인 모습인데, 법률행위가 행위 시에는 효력이 없었는데 당사자의 추인이나 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유효하게 될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사례로는 무건대리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 등이 유동적 무효의 예이고, 요것을 암기는 유동적은 이제 성이 유시고 동적이 이름으로 해서 유동적의 무권리, 그 권리가 없는 토지, 유동적 시에 권리가 없는 토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 매매계약, 이것이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의 사례인데, 판례상 여러가지 그 내용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이제 유동적 무효이지만 그 후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가 된 때는 무효로 확정되는데, 이 경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건데, 먼저 매매 계약상의 법률관계, 상방의 협력 의무, 그 계약이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약은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데, 민법 565조를 보면 우리 민법은 이 어떤 계약상의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서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565조에 나오는데, 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뭐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그 다음에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가 이제 경합될 수 있다는
무효와 취소의 경합 또는 이제 그 이중효의 법리를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무효라는 사유와 그 해약금 해제라는 두 가지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중효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중효의 법리에 따라서 무효라든가 해약금 해제가 경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유에 의한 무효나 취소의 주장이 가능한데, 뭐 토지거래가 비진의 표시, 뭐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과 같은 의사에 이루어진 경우 무효라든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 무효 취소의 경합, 즉 이중효의 법리가 적용이 돼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그림에 일단 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단 가능한 행위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해약금 해제가 되고 이제 이 다른 사유에 의한 무효 취소 주장이 된다, 동그라미 표시. 그 다음에 이 기책 이 잘못됐을 때 기책 사유가 있는 자가 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기책 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심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책 사유자가 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률 관계에서 되는 것이 3개를 제가 표시를 했고, 그 다음 이하 요 4가지는 이제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에 3개 그림을 확실히 외우면 요 밑에 4가지는 안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상의 이행 청구가 안 되는데, 권리의 이전이라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어디까지나 무효로서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 시에는 이제 가능한데, 그 이유는 그 당사자들은 이제 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 절차에 신의칙상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이제 계약 이전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칙상의 협력 의무가 있는 이상 이미 지급한 뭐 계약금 또는 뭐 중도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도 이제 안 되는데, 거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는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금의 미지급이라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구역 내에서의 이 중간성략 등기, 즉 중간성략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인데, 이것은 이 허가를 각 단계마다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등기가 중간성략에서 최초자로부터 최후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협력 의무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단 협력 의무의 청구 해소가 가능한데, 계약에 유효하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로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는 그 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 절차에 신의칙상 협력할 의무를 이제 부담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협력 의무 불이행과 그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그 손해는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의무와 관련해서 위에서는 이제 가능한 것들이고, 이제 밑에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것인데, 요 안 되는 것들을 요 그림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거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이 대금의 지급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협력 의무에서는 계약 해제가 안 되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또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 의무에서는 안 되는 것 3개를 이 악수하는 표시가 이제 협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것 3개는 요거 이제 글자로 나타내서 X를 쳤으니까 요거를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되는 걸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그 다음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되어서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지역이 되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암기는 유효할 때 히읗이 있고 허가할 때 히읗, 지정 해제할 때 히읗 아닙니까? 그래서 히읗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이 이제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 거절할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그 다음 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또 이 매매 조건이 이제 정지 조건부 계약인데, 이것이 이제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이제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 요 뒤에 가면은 조건과 개안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 정지 조건이 이제 불성취가 확정되는 경우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는 녹색으로 된 것들을 따서 암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모두 합쳐보면 이제 배째고 잠자다가 이제 아주 속편하게 잠자다가 명백히 불이 나서 정지, 우리 그 부엌을 정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부엌을 정지라고. 그래서 정지에 불난 것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로 표시하는데, 그래서 정지 조건은 플러스고 성취는 플러스, 불성취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확정된 경우 무효, 유효가 플러스고 무효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나중에 그렇게 암기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서를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이 약정 기간을 보통의 상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하고 이제 똑같이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했다고 바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 무효는 이 확정적 무효가 원칙으로 처음부터 또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7조의 일부 무효, 138조의 무효 행위의 전환이 있습니다. 먼저 일부 무효를 살펴보면,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은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즉 137조 단서 그 일부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되는 게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체로서의 하나로서의, 그러니까 몸통 전체로 하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법률 행위가 그 일부분이 양쪽으로 분리 분할이 가능해야 되고, 셋째 그 다음에 이 법률 행위 일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또는 뭐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건을 암기를 할 때 일단 일부 할 때 일자, 일체 할 때 일자 같고, 그 다음에 분할을 할 때 분자하고 일부 할 때 부자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셋째 가정적 의사는 그 일부, 요 일부를 일부 일처라고 읽고,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 즉 일부 일처인 가정적인 이제 다정한 의사, 닥트, 뭐 그런 식으로 이 법률 요건 3개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무효가 적용되는 범위를 보면 이 137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위에 137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부 무효할 때 일자하고 임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가 무효 행위의 전환 138조.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걸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본 일부 무효의 그 큰 범주에 이제 속하는 것인데, 그 일부 무효는 이제 양적 일부를 규정한 것이고, 무효 행위의 전환은 질적 일부 무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효 행위의 전환의 요건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못 갖춰서 이제 무효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효인 그 법률 행위가 그 법률 행위 말고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불요식 행위가 요식 행위로는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우 뭐 불요식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되는데, 확실히 안 되는 것은 불요식 행위는 요식 행위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는, 일단 요건 암기는 이제 무효 행위의 전환에 무효하고 무효여야 한다를 갖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요것은 다른 요를 따고 이제 전환이 있으니까 다른 요로, 요는 이제 깔고 자는 요를 말합니다. 다른 요로 전환, 뭐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의혹하였을 때 요 의자하고 무효 행위의 의자하고 이렇게 이제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건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 행위의 주인을 보겠습니다. 139조 무효인 법률 행위는 주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무효이면은 처음부터 영원히 무효인 거죠. 그래서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라고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소급적 추인이 아니고 비소급적, 요때로부터 미래로니까 비소급적 추인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 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하자면, 그 여기서 무효는 우리 그 춤추는 여자를 무의라고 하죠. 그래서 무의로 하고, 추인은 우리 그 뭐 추임새, 그 추임새라고 이제 판소리에서 고수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 삽입하는 뭐 소리 있잖아요. 뭐 좋지, 뭐 얼씨구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추임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인하고 새자를 합쳐서 추임새로 하고, 무임을 알고 추임새를 넣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인의 요건도 세 가지인데 보시면, 일단 그 무효 행위가 추인 가능한 법률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암기는
무희의 행위가 추임새 가능한 행위여야 한다. 뭐 춤추는 여자의 행위가 고수가 추임새를 넣어줄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절대적 무효인 법률 행위, 예를 들면 강행법규 위반,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등 같은 것은 추인에 의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추인은 종전의 무효 사유가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라면 그 사람이 의사 능력을 회복한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종전의 무희가 종료에 노란색이 없는데 노란색 있다고 보고 종전의 무희가 이제 뭐 춤을 끝냈다, 종료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세 번째 반드시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의 효과를 보면 원칙적으로 비소급표, 이 무효인 법률 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수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비소급적 추인을 인정을 하고, 이것은 거꾸로 외워서 무비, 영화 있잖아요, 무비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소급표를 예외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사소, 땅을 사세요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또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은 이제 우리 신이 있지 않습니까? 신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소급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신이 전지전능하니까 신은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조 등을 제공하였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